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제 시장과 시의원 간 대치 수위가 극에 달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의의 전당격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가고 고발 운운하며 볼썽 사나운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시의원 요구에 시장이 또 반박에 나서면서 갈등의 굴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시의장 지적에 김제시장이 고발한다며 뛰쳐나옵니다. 우리 시민들 들어보세요. 야간 조명 설치하는데 교수 7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됩니까? 소가 웃을 일이지? 이미 그때는 조형물로 지금 선정해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했어. 근데 자꾸 가만 있어요. 시장님 가만 있어요. 고발합니다. 고발하세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정례회가 폐회하는 날, 박준배 시장을 향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시민에게 유감을 표명하라는 작심 발언이 나옵니다. 흑보리 민주주의 상징과도 같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김제시장 본인의 불리한 발언을 한다고 하여 시의회 의장님을 고발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발언하는 흉물 논란이 계속되며 등장 배경에 의문이 커지는 김제 시민체육공원의 조형물들. 선심성 논란이 제기된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모두 시와 시의회 간 충돌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박 시장이 시의회를 압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례로 꼽습니다. 시의회는 시장의 거수기 및 분위병적 조직처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통과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분 자유 발언이 끝나자마자 박 시장이 갑자기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공개된 게 아니시죠? 네, 그러시면 시장님께서 다른 데로 나오시죠. 그런데 발언권을 얻은 박 시장은 곧장 반박을 쏟아냅니다. 의장님은 추측성 발언이 심한 모멸감과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느껴 강한 반대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소회를 밝힌다며 시의원들을 비판합니다. 이 5분만에 대한 환경이 이것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요지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2020년 일반회계 6조 1,840원을 요구하여 삭감이 29원으로 0.05%입니다. 그만하시라니까. 다시 설전이 벌어질 뻔했지만 시의장의 제지로 회의는 속행됐습니다. 김제 시장과 시의원 간 갈등이 이렇게 첨예화된 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강경 대치가 극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에 공장을 두고 있는 KCFT는 스마트폰과 전기차에 사용하는 초박형 리튬 전지 생산업체인데요. 현재 정읍 3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연매출 3천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SKC와 매각 협약을 맺으며 회사 주인이 바뀌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조와 사측 사이 갈등이 빚어지면서 총파업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총장결로 공정부배 쟁취하자! 노동자들이 작업복 대신 빨간 조끼를 입고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6월 회사가 SKC에 매각됐지만 사측이 노동자 고용 승계와 임금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읍 KCFT 노조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KCFT 경영진은 평화적인 교섭부 장으로 즉각 복귀하여 머리를 맞대고 평화적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공고한다. 더 이상의 대화 거부는 우리의 투쟁 동력을 증폭시키고 장기간의 파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KKR 사모펀드는 지난해 4천억 원에 KCFT를 인수해 올해 SKC에 1조 2천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노조는 다른 회사로 매각된 것에 대한 위로금과 2019년 임금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 5월부터 10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커 협상 진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용 승계의 경우 KKR 사모펀드와 SK그룹 간 체결된 협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사측은 23일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저희 본사에서
노조와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오늘 거기에 맞춰가지고 협상을 적극적으로 아주 계속해서 설득과 또 양보와 또 요청을 해서 둘이 풀어갈 수 있도록 계속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 측이 협정 근로자를 임의로 철수시켰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여서 양측 간의 갈등은 깊어져 사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급식을 받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부실급식 논란을 일으켜온 어린이집 급식비가 새해부터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상액이 적은 데다 전북 지역의 경우 여전히 주거지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내년부터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1인당 250원 선에 그쳤고 이마저도 일선 시군청과 공동분담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전북도 지원안 마련 등으로 급식비가 소폭 인상되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인상폭 확대를 호소했습니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죠. 1,745원 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된 상황인데 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3,300원, 3,500원이거든요. 거기에도 못 미치고 그리고 지금 정읍시는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몇 년째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쌀로 지원이 되는데 그리고 지급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0단위 어린이집의 경우 남원시가 1인당 500원씩 추가 지원해 2,650원씩 지원받으면서 전북 지역 최고액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단위의 경우 순창군 지역 어린이집이 2,650원씩 지원받아 남원시와 함께 최고액 지원을 받게 됐으며 고창군이 2,550원 선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면서 예산 확보를 촉구했던 전북도의회는 지역별 현실화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1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 금액 갖고도 아직 턱없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도 꾸준히 다시 정부에 촉구하고 또 5분 발언, 건의안 등을 통해서 급간식비가 더욱더 좀 올라서 우리 애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가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는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자치단체장들이 영유아 급식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집행부가 자발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라도 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민단체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하는 시군의회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 앞 도로를 따라 트랙터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일손을 놓은 농민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를 적게 내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서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는 크게 낮아질 거란 걱정입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보조금도 줄어들 거란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의 높은 수입 관세 및 허용 보조금과 감축 대상 보조금 혜택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혜택을 포기한 것은 우리나라 농업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포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김제시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와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전북 지역 시군 의회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단체와 시군의회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다리 위나 산기슭, 터널 인근 등 그늘이 많은 도로에 생기는 살얼음입니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라북도 상습 결빙구역에는 운전자 안전을 유도하는 이색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일어난 44중 추돌 사고는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은 블랙아이스. 겨울철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매우 얇게 형성된 얼음 코팅층입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 결과를 보면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최대 7.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시속 30km를 초과하게 되면 차체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모두 211건입니다. 이 사고로 423명이 다치고 10명이 숨졌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에 발생하는 블랙아이스는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위와 색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이 블랙아이스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상습 결빙구역에 이렇게 이색 안전 현수막을 설치해서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빙판길 주의 현수막은 운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구를 배치했습니다. 정읍 길마제와 구절제 등 상습 결빙구역 27곳에 54개의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전북경찰은 올 겨울 관계기관과 협업해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도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대처 요령을 꼭 지켜주시고 방어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 스스로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 제동 관련 장치를 점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서행 운전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여는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친일파들의 흔적 처리를 고심하면서도 예산을 들이는 자치단체가 여전해 논란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일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폐기하라! 여전히 추앙 내지 칭송받는 친일파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 언론과 교육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은 인촌 김성수. 그러나 대법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인정하면서 56년 만에 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현충시설 지위를 잃고 그의 호를 딴 서울의 인촌로도 사라졌습니다. 서운이 박탈되었음에도 인촌로라는 도로명과 새마을 공원의 동상으로 우연히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 주옥 같은 시대를 남긴 미당 서정주 역시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나고 독재 찬양 논란까지 불거지자 전국 각지에선 그의 기념물을 없애거나 건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은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성금을 먹으면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수 국민들은 그러면 거기 동참했던 분들은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조선시대 동학농민군의 격전지였던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 조각상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 작가 김경승의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인 남산의 안중근 의사나 국회의사당의 이순신 동상은 이미 철거됐지만 버젓이 남아있는 겁니다. 친일파가 세운 동상이 이미 분명함에도 여기에 대해서 처리 의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족문제연구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가운데 8명은 친일파 처벌과 일제 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친일잔재 처리를 놓고 고심하면서도 그들을 기념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데 꾸준히 예산을 들이면서 논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동화에서나 볼 법한 산타를 시골마을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치즈로 유명한 임실군의 임실치즈 테마파크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크리스마스를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산타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치즈마을 인근에서 산타 복장의 이야기꾼들이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임실군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산타 축제를 임실치즈 테마파크에서 열고 있습니다. 산타야 놀자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서는 환상적인 겨울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왔을 때부터 왠지 조금 재밌을 거라고 느꼈고 산타로 분장한 게 좀 재밌었어요. 또. 그리고 시계 타면서 안녕하세요. 치즈 동굴 비슷한 거 같고 기다리니까 마술 공연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요. 크리스마스 꽃이라 불리는 중앙계단 주변에는 눈사람 가족 자전거와 아름다운 대형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치즈와 피자, 향토 음식과 같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대형 텐트 안에는 향토 음식관도 마련됐습니다. 크리스마스 겸 해가지고 휴가를 왔는데 제가 치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임실군 치즈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관광 패키지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산타 축제로 한다고 해서 테마파크 처음 왔거든요. 재밌는 게 되게 많네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한 캐릭터 밴드 공연이 진행되면서 축제 분위기도 한층 높아집니다. 마술 공연과 비눗방울을 이용한 버블 공연을 함께 볼 수 있는 키즈 콘서트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먹거리도 많고 아이들이 체험할 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즐길 거리도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가족들이 함께 오기 참 좋은 것 같고 볼거리도 다양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퍼레이드 대회를 시작으로 임실치즈마을 일대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체험 행사. 치즈와 소고기를 비롯한 임실 특산물을 맛보며 동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연말이면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요. 남원 지역 우수 농식품 연구회 회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특산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 우수 농식품 연구회 회원들은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회원 업체에서 생산된 특산품으로 만들어진 선물꾸러미 60세트를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남원 우수 농식품 연구회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교육을 통해 맺어진 연구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농산 가공품의 판로와 마케팅 방법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임실군은 충견으로 알려진 오수계에 대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오수면 일대를 반려동물 산업 거점 지역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반려동물 관련 공모 사업에 임실군이 선정돼 반려동물 산업 메카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임실군은 전라북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최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돼 오수면 금암리 오수의견 관광지 부지에 조성됩니다. 오수계에 대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오수면에 반려동물 거점 사업을 육성하여 많은 반려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